네, 2025년 8월 8일 이정훈입니다. 많은 뉴스가 있는데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서 시끄러운 거, 그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뽑기 위해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그거고. 그 다음에 무슨 이재명 대통령도 이 연립정권 같은 느낌이 들죠. 윤미향 씨까지 사면을 해준다. 조국 윤미향.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도와준 세력들의 요구에 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주목하는 거는 한미 관세 협상이 우여곡절할 때 일단은 타결이 됐습니다. 8월 25일쯤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때 보다 구체적인 한미 관세 어떤 그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15% 관세를 유도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 마스가가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에 내야 하는 관세를 15%로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데 이 마스가 창출을 한 하나의 김동관 회장, 김동관 부회장이지. 의 배짱과 운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이 거느리고 있는 조선소가 거제도에 가면 옥포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제조선소라고도 하고 옥포조선소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거제조선소가 굉장히 골치 아픈 데였어요. 정말 골치 아픈 데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패턴이 고정되면 그게 반복되면서 팔자가 안 바뀌는데 이 골치 아픈 거제조선의 운명도 김동관 부회장이 바꾸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존슨법입니다. 존슨법. 미국 군함은 반드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된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미국 군함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요. 반스 톨레프슨법입니다. 반스라는 사람하고 톨레프슨이라고 하는 의원이 한번 만들고 개정해서 나온 법이라서 반스 톨레프슨법. 길면은 그냥 반스법으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존슨법은 뭐냐? 존슨법은 미국 내에 다니는 상선. 미국에도 미시피강이 굉장히 큰 수로죠. 또 미국에도 태평양과 대서양을 끼고 있으니까 그 미국 연안을 다니는 그런 선박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조선하고 미국 소유의 선박회사가 운영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건 게 존슨법이었는데 미국 군함은 또 그래야 된다라고 규정한 거는 반스 톨레프슨법입니다. 자, 근데 지금 미국은 조선업이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조선업이 죽었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기자를 할 때 농담 삼아 헬리콥터 탄 마일리지가 10만 마일이고 우리 군함 탄 마일리지도 30만 마일이다 이렇게 공가를 치고 다녔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만큼 이제 군함을 많이 타봤는데 군함 타보시면요. 군함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막 군사작전 중에 막 빨리 움직일 때 엘리베이터가 불편하기 때문에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큰 군함 같은 경우는 한 건물로 치면 10층, 15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바닥부터. 저 바닥에 가게 되면은 기관부에서 엔진을 돌리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레이더 움직이고 이제 조함, 배를 이렇게 운전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 탁탁 하려면 계단으로 다니는데 그 계단이 건물의 계단은 시멘트로 만들지만 배의 계단은 전부 다 철로 만듭니다. 철로 만들면 무거우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철계단을 다다다닥 잡고 뛰어다니는 연습을 수없이 합니다. 해군 수병들이. 미국 조선업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하면은 미국도 군함을 만들긴 만들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배들이 고장나면은 수리해야 되니까 만드는데 미국에서는 이 군함에 들어가는 철계단 하나 못 만듭니다. 이거를 인접한 멕시코에서 만들어 갖고 와서 미국 갖다 붙이는 이런 겁니다. 참고로 지금 모든 배에는 이 계단이 많은데 계단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자, 어쨌든 미국 조선업은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제 오래된 군함부터 새로운 군함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군함 만드는 건조할 회사가 없고 또 지금 운항하는 배들도 한 몇 년에 한 번씩 조선소에 들어와서 배가 한참 다니면은 배 밑바닥에 따개비부터 뭐 엄청 붙거든요. 그럼 배가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거를 모래를 총 쏘듯이 쏴갖고 다 떨어뜨리고 새로 이제 그런 거 안 붙는 색깔 칠하고 그다음에 배도 잘라가지고 안에 있는 부속들 교체하고 하는 오버홀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선소에서 하거든요. 거의 배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잠수함은 완전히 자릅니다. 생선 토막내가지고 왜냐면 사람이 들어가서 기계가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잘라가지고 그 안에 배터리 교체하고 뭐 교체한 다음에 다시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잠수함 MRO는 거의 건조와 비슷합니다. 이런 걸 할 조선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게 되면은 거기 미국 해군기지가 있는데 미국 해군기지 안에 필리 쉽빌딩이라 그럴까? 필리 조선소라고 조선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 회사는 1년에 배 겨우 2척 정도밖에 못 짓는 있으나 마나한 회사죠.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뭐 1년에 한 40척, 50척 지니까. 근데 그 회사가 적자가 1년에 1억 달러가 넘어요. 기술자도 없고. 근데 요거를 23년도에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 김승현 회장의 큰아들이죠. 하버드를 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젊은 부회장인데 그걸 사자라고 해서 단돈 1억 달러에 샀습니다. 그때 이미 바이든 정부 때인데 미국이 이 군함을 건조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런 데 조선업 강한 데 맡기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미국 조선소를 키워보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김동관 회장 주도로 하나는 이 필리 조선소를 샀습니다. 지금 거기 가게 되면 하나 마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필리 조선소를 날짜가 언젠가 지난번 7월 30날 그날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15% 상호관세 부과가 발표했는데 그날 미국 해군성 장관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이 필리 조선소를 방문합니다. 둘러보죠. 하나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트럼프 정부에서 15% 관세를 한국에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관세 타결을 앞두고 미국에 투입된 재계 1번 주자는 김동관 부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삼전 회장이 날아갔고 마지막에 정의선 현차 회장이 날아가면서 미국과 이제 한국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타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업 총수들을 만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만난 게 역시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고 이어서 삼성, 현대차, 그다음에 SK, LG 이렇게 총수들을 쭉 만났어요. 그것도 아마 지난 7월에 주로 있었던 건데 미국과 관세 협상 때문에 기업들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기업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그중에 가장 미국을 설득 잘했고 준비가 잘 된 게 마스가였다 이겁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는 쪽으로 한국이 투자를 하겠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반스법 때문에 미국 내에서만 군함을 건조해야 되는데 이 필리 조선을 중심으로 하자는 거죠. 이걸 김동관 씨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주입한 걸로 보이고 또 미국 측에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관세 협상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거는 지금 하나오션의 주가가 한 11만 7천 원 정도 나오는데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3만 원대까지 갔었죠. 확 뛰고 있어요. 증시가 굉장히 정보가 빠른 데죠. 어쩌면은 이 마스가가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미국의 이 횡포 속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서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나라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1990년대 노르웨이의 회사가 한번 인수했다가 실패했고 2000년대에 싱가포르의 캐펠이라는 회사도 미국 조선소 인수했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미국 노조도 만만찮고 또 거기도 뭐 세금도 많고 어려워요. 근데 이걸 이제 해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옥포 조선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제 조선소. 이 조선소는 대한조선공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조선 배 만드는 회사라 그럴까. 이게 초기의 이름은 조선중공업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중공업이었는데 그 대한조선공사가 되면서 이게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인수가 되면서 대한조선공사가 됐죠. 그래서 73년도에 거제도에 짓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정주영 현대회장도 울산에, 그때는 울산 조선소라 그랬죠. 그걸 짓죠. 근데 현대는 정주영이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가 있어가지고 현대는 쭉 갑니다. 근데 이 옥포조선은 이게 하다가 위기를 맞아요. 무엇 맞는가 하면 73년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팍 다운됩니다. 다운되니까 세계 경제가 죽으면 물동량이 줄죠. 그럼 배들이 필요 없죠. 그럼 조선값이 똥값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쩔쩔쩔 매다가 이게 이제 간신히 이제 80년대에 만드는데 80년대에 이 현대 중공업은 돌아가는데 이건 문제가 돼서 이걸 통합하자 뭐 하자 이 논의가 나왔습니다. 조선업 통합 전두환 정권이 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거를 대우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옥포조선소가 이제 위기를 한번 넘겨요. 그런데 대우 시절에 그 수염이 이렇게 난 그 대우 중공업 노조위원장 주도로 엄청난 노사분규가 터져 나오면서 이 대우조선이 또 위기를 맞습니다. 80년대. 저는 아주 그때 그 양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지금 목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털보. 굉장히 대우조선 사태가 심각했죠. 현대에서도 시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거기서도 뭐 볼트 너트를 갖다가 파이프 안에 넣어가지고 공기총으로 쏘면은 그 총알입니다. 그 경찰이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때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정부는 들어가라고 막 굉장히 격렬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우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대우가 무너지죠. 대우그룹이 해체가 됐죠. 없어졌죠, 지금은. 근데 이 대우중공업이 워낙 크니까 요것만 떼어내서 대우조선해양으로 일단 살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한국산업은행이, 즉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게 산업은행인데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들어가서 일단은 유지를 하죠. 그래서 쭉 하다가 이 대우조선해양 주인 찾아주자 그래갖고 그래야 또 기업들이, 산업은행은 자기는 고유 임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GS그룹하고 포스코가 달려듭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기업들이 이 옥포조선은 안 하려고 그래요. 기업들. 아마 정부의 권유로 했는데 이게 깨지죠. 그리고 나서 그때 큰 재벌이 SK인데 SK 같은 경우는 SK 옛날 석유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LNG를 싣고 오고 유조선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하라 그랬는데 SK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은행도 자기네 투자한 걸 빼내갖고 팔고 싶은데 조금 그때 경기가 좋았거든.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뭔 어떤 아이디어를 짜느냐? 현대중공업 보고 사라 그래요. 현대는 노 그러죠. 왜 노 하느냐? 한국에서 가장 큰 두 개 조선소를 합치면은 독점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외국에서 한국 물품을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현대하고 대우를 합쳐서 큰 조선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 한국 배를 사주는 나라들이 EU 뭐 각 나라들에서 그래 그래도 좋다라고 해주면 하지만 아니면 안 한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합병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 조선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그 밑에 대우하고 현대를 두 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조건부였어요. EU에서 동의해야 된다. 근데 EU가 동의 안 해서 그게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 대우조선해양의 가격은 정부가 산업은행이 내놨던 가격이 6조에서 뭐 4조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인수를 하게 되죠. 하나가 방위산업을 많이 하는데 이 대우조선해양이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는 장보고함을 건조했잖아요. 방위산업업체고 하니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세계 경제가 쫙 좋아져서 조금 돈을 벌었는데 바로 그때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사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군화 문제가 있고 미국도 조선이 필요한데 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샀는지 사버렸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트럼프가 2017년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이 김동관 부회장의 아버지 김승현 회장이 그 취임식 파티에 초대를 받아 갔었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두 번째로 취임할 때는 아들 김동관 씨가 갔었습니다. 그 신세계의 누군가요? 정영진 씨도 가서 이제 초대받았다 그러는데 이 김동관 씨도 초대를 받았죠. 영어를 상당히 잘해요. 그리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 있고 아직은 헌재에서 결정이 안 나왔을 때 제가 조금 빨리 보도해서 시기를 틀려 뻔했는데 트럼프 아들이 온다. 윤석열 만날 수도 있다. 근데 오기는 조금 늦게 갔고 윤석열은 안 만났습니다. 그때 트럼프 아들이 왔을 때 주니어가 왔을 때 하나의 김승현 회장 아들은 3명이에요. 세 아들 모두 트럼프 주니어를 만납니다. 이 김승현 회장은 젊었을 때 운동을 좀 했죠. 그래서 그 전에 막내 아들인가 말을 탔었죠. 근데 그 친구가 술집에서 술 먹고 한번 난동을 부렸을 때 문제가 되니까 아버지가 장갑 끼고 가서 자기가 패준다고 해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또 의리도 있는 집안인데 그 삼형제들이 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김동관 회장은 미국에 투자를 해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조선업에 대한 그 전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중국에 가서 조선업을 해보려고 많이 했는데 다 실패하고 쫓겨났었거든. 근데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딱 재집권을 하면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내놓고 한국을 압박했을 때 우리는 카드가 없었잖아요. 이때 김동관 회장이 이재명 정권하고 미국 정부한테 야 우리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미국 조선소 키워서 거기에서 너희들 필요한 군함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 이런 제의를 하면서 마스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마스가의 현재 방법이 이럴 거예요. 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생선 토막듯이 잘라 그런 모양으로 하는 그런 블록을 만들어서 갖고 가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조립工기술이 좋아야 돼요. 블록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필리 조선소는 실력이 없으니까 옥포 조선소에서 하나 다 만들어서 각 배에 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조립을 해서 미국 산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반스법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 미국도 사실은 배를 군함을 해야 되니까 상선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알래스카에 LNG를 개발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했을 때 한국에서 LNG 그 파이프라인을 한국까지 끌고 오는데 파이프라인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주식이 알래스카 특혜주 그래서 한동안 떴다가 요즘 약간 떠 있는 상태인데 일본도 그렇고. 근데 그 알래스카의 저 남쪽에 주노 같은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LNG 선으로 싣고 나와야 되는데 미국은 조선업이 죽었단 말이야.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일감이 없어요. 하나가 LNG 선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을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자기네 자회사에. 왜 그러느냐? 미국 무역 대표부가 미국의 LNG 선은 2020 몇 년부터는 미국은 조선업이 죽었잖아요. 그 중에 1%는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한 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엔 2%, 3%, 4% 해서 빠른 시간에 늘려서 LNG 선은 미국 배들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블록을 만들어서 LNG 선을 보내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조립해갖고 나온 미국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운회사를 만들어서 실어 나르면 알래스카에서 미국 본토로 나르고 미국 다른 나라 수출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하나가 좀 앞서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운명을 바꾸는 얘기를 했는데 이 거제 조선소가 그냥 대한조선공사도 망했지 대우도 망했지 그다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도 옛날에 좀 관심은 있었어. 근데 한번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을 땐 가격이 거의 3분의 1이 더 싸졌거든. 반 정도 싸졌거든. 그걸 탁 잡았어요. 하나가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마침 조선붐이 일었고 또 방산붐이 일고 하는 이런 와중에 미국에 진출해서 근데 트럼프가 지금 LNG를 딱 하겠다고 하는데 LNG 선도 만들고 컨테이너 선도 만들고 미국이 필요한 배들을 만들어주면서 미국 군함도 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미국 정부도 솔깃하고 이재명 정부도 미국하고 관계를 틀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 거제도 사업장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작은 조선소가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필라델피아로 옮기겠죠. 공장 옮기듯이.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는 실패하는 거제 조선소가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는 성공할 수도 있죠. 물론 해봐야 알지만. 뭐 백제를 세운 온조가 자기 고향에서는 실패해가지고 그 주몽이 자기 친아들이 오니까 그를 후계자로 삼으니까 남쪽으로 하남으로 와버리잖아요. 거기서 백제를 세워서 중흥하듯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보는 거는 이 기업인들이 이제 미래를 예측합니다. 저도 예측하고 뭐도 하는데 우리 예측에서 끝나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를 빵 하잖아요. 1억 달러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의 모순이 참 많잖아요. 야, 이거 솔루션을 제기하는 거야. 미국 조선업 키우고 싶은데 야, 우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해보자. 그게 맞아떨어지면 대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한국이 지금 갑갑한 게 관세를 올리고 하게 되면은 수출이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 반스법을 또 수정하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 조선소에서 나온 배를 써야 된다는 조항을 강화해 갈 때 미국 조선소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부속품 가는 거에 관세 15% 먹이는 거는 봐준다. 이렇게 되면은 조선소는 터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김동관 회장은 아버지에 이어서 뭐 계속 성공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그룹을 흔히 얘기할 때 하나그룹은 대기업 중에서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LG까지가 큰 기업이고 그다음부터는 좀 작은데 근데 굉장히 운이 좋고 공격적으로 하는데 운이 좋다.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도 많지만 많이 터지죠. 뭐 분식회계했다고 내부에서 터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 운이 좋다. 도전적이다 그러는데 하나가 이 거제 제선소가 늘 안 풀렸는데 이거 푸는 역할까지 하면서 한국 경제를 살리고 한미 관계를 접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가를 창출한 하나 김동관 부회장의 배짱과 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 좋은 사람들이 뭐가 나서야 되지 운 없는 사람들이 범죄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꾸 권력을 주면 안 돼요. 김동관 회장, 하나, 마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